이 예. 분데스리가의 다른 한국 선수들에 대한 그 상황을 좀 얘기해 달라는 구독자분들 질문이 있었어요. 이재성 선수 그 마인츠 같은 경우에 좀 상황이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이번 시즌 좀 예. 마인츠와 이재성 선수의 지금 전반기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마인츠 같은 경우는 조금 운이 안 따른 팀이긴 해요. 경기력적인 지표 대비 성적이 안 나오고 있는 대표적인 팀이거든요. 이게 가장 심한 팀이 마인츠예요. 실제 그 마인츠가 기록적으로 보면요. 슈팅이 9위예요. 그러니까 아홉 번째로 슈팅을 많이 가져갔는데 팀 득점은 17위예요. 음, 팀 득점이 제대로 나오지 않고 골대 맞고 나오는 것도 정말 많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최소 슈팅 허용이 4위예요. 바이언, 레버쿠젠, 라이프치히에 이어서 네 번째로 슈팅 허용이 적어요. 근데 실제 실점은 공동 10위예요. 음, 그러니까 슈팅 허용 대비 실점이 많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런 것들 다 합치면은 그 기대 승점이라는 게 있거든요. 마인츠의 기대 승점은 사실 7입니다. 음. 그 정도로 경기 내용적인 부분이 안 좋은 건 아닌데 이게 첫 단추를 조금 잘못 낀 게 있다고 생각해요. 초반에 좀 주축 선수들의 부상도 있었거든요. 부상도 있고 그러면서 거기다 이제 골대 맞고 막 이러면서 불운이 조금 따라서 판정운도 음. 좀 안 따르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마인츠가 초반에. 네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마인츠는 원래 기본적으로는 수비 위주의 팀이긴 해요. 그러니까 분데스리가 팀들 자체가 원래는 공격적인 리그예요. 분데스리가가. 그래서 이제 5대 리그 중에서도 최근 뭐 거의 10시즌 동안 평균 득점이 가장 많은 리그가 분데스리가거든요. 분데스리가 라인도 높게 올리고 이러면서 압박도 엄청나게 강하게 하면서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하는 리그다 보니까 조금 그런 게 있었는데 그 중에 그래도 수비적인 축구를 하는 몇 안 되는 팀이 바로 마인츠예요. 근데 마인츠가 처음부터 패배를 너무 쌓고 가다 보니까 이제는 승점 경쟁에서 너무 밀려나게 되면서 지금 또 현재 뭐 마인츠가 강등 위험권에 있잖아요. 조금 그러다 보니까 무리해서 축구를 하다가 공격을 하다가 음. 도리어 자기네들의 축구 자체가 무너지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좀 말린다는 거죠, 좀. 그렇죠, 예. 페이스가. 원래, 예. 예. 그 이재성 그런 팀이라고 선수, 예. 이재성 선수가 사실 지난 시즌에 마지막 라운드에서 이재성 선수가 아주 큰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분데스리가 우승 그렇죠. 향방에. 예. 그 남은 그 후반기에도 좀 마인츠가 이제 다시 반등하는데 이재성 선수가 좋은 역할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재성 선수는 그 마인츠의 상황은 그렇고 이재성 선수 전반기에는 전반적으로 어땠나요? 그러니까 이재성 선수 같은 경우는 그래도 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뭐 전 경기 출전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선발 출전도 13경기를 했고요. 16경기 중에서요. 그러니까 뭐 핵심 중에 핵심으로 활용이 되긴 했는데, 이재성 선수 같은 경우는 지난 시즌은 워낙 뭐 골도 많이 넣고 하긴 했었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원래 팀에서 이 선수가 맡고 있는 역할은 연결고리 역할이긴 하거든요. 약간은 조금 저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했어요. 마인츠의 밀러 같은 선수다라고 얘기를 음, 했어요. 음, 마인츠의 공격 흐름에는 항상 이제 이재성이 있는데, 왜냐면 마인츠의 기술적으로 역량이 높은 선수들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이재성 선수가 그런 기술적인 역량이라던가 센스라던가 있다 보니까 그런 연결고리 역할들을 굉장히 잘해줬었는데, 이번 시즌은 마인츠가 그걸 마무리를 못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이제 이재성 선수도 약간은 말린 시즌이라고 할 수 있죠. 예. 팀 그럼에도 전체적으로 그럼에도 이재성 선수는 충분히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후반전이래. 후반기에 그 지난 시즌 마지막 경기 같은 그런 모습들이 이정 선수나 팀 마인츠나 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그 정우영 선수는 좀 상황이 시즌 초 지나고 나서 갑자기 좀 약간 좀 기회를 좀 잃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하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정우영 그렇죠. 선수랑 팀 상황은 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럴까요? 그 정우영 선수와 그 소속팀 상황이 약간 시즌 초반에 비해서 좀 어느 시점부터 좀 약간 기회를 잃는 거에 대해서 좀 걱정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예.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그가 정우영 선수 같은 경우는 약간은 불운한 요소라고 할 수 있죠. 초반에는 그러니까 은사를 만났잖아요. 은사한테 갔고 제바스티안 헤네스 그러니까 바이언 2군 시절의 감독이었죠. 그러면서 처음에 주전으로 계속 나오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제 그 아시안컵을 갔었고, 음, 에, 음. 공교롭게도 이제 그 아시안 게임을 간 게임, 기간 아시안 게임. 동안에 네, 네. 슈투트가르트가 전승 행진을 달렸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정우영 선수 대신에 나왔던 엔소 밀로가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여기에 더해 이제 그 기라시가 부상으로 빠졌을 때 그때 슈투트가르트가 잠깐 흔들렸어요. 잠깐 흔들리다가 운다프가 기라시 역할을 완벽하게 메우기 시작하면서 원래 슈투트가르트가 시즌 초에는 4-2-3-1을 계속 썼어요. 근데 운다프가 기라시 없을 때 잘하니까 지금은 4-2-2-2를 쓰고 있어요. 투톱을 세우는 거죠. 음, 음, 그러다 보니까 정우영의 자리가 더 없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음, 정우영이 없을 때 팀이 너무 잘 나가 버리면서 약간은 음. 자리를 잃은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아시안 게임에서는 최근에는 정말 잘했는데 그 운이 없게도 그 사이에 클럽이 이렇게 돼버리는 바람에 네, 예. 그런 경우죠. 거기다가 슈투트가르트가 비록 뭐 지난 그 바이언전에서 0-3 대패 당하긴 했지만요. 그 전까지는 계속 잘 나가고 있었어요. 음. 그 전까지는 5경기에서 4승 1무였고요. 거기다가 상대 팀도 다 강했어요. 지금 수비도 유일한 좋고. 무승부가 유일한 무승부가 레버쿠젠이었고요. 도르트문트랑 2경기 있었고요. 프랑크푸르트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성적을 냈던 팀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잘 나가고 있는 거에는 변화를 잘 주지 않잖아요. 음, 음, 그래서 조금은 피해를 봤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저는 그래도 정우영 선수가 기다리고 있다 보면은 네, 충분히 기회가 해요. 왜냐면은 헤네스 감독이 은사기도 하고 음, 또 이제 지금 기라시가 엄청나게 떴잖아요. 그러면 네, 네, 기라시는 분명히 러브콜을 받고 이적할 음,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거고 또 음, 그 외 선수들도 이렇게 그 슈투트가르트에서 잘하면은 다른 팀들이 데려가려고 하거든요. 음, 그러다 보면 정우영 선수한테 충분히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음, 거기다가 헤네스 감독은 그것까지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정우영이 아시안컵을 간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잖아요. 음, 이미 음, 알고 있다 보니까 그래, 어차피 음, 아시안컵 끝날 때까지는 음, 정우영은 확실한 전력이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생각했을 거라고 봐요. 예. 음. 그럼 그 후에 반등이 있을 수 있고, 그렇게 되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좀 늦은 시간에 시작을 해서 우리가 이 얘기를 다른 나머지 질문도 풀로 하다 보면은 새벽으로 넘어갈 것 같아가지고, 남은 질문들 중에 좀 중요한 것만 간추려서 할게요, 지금부터. 예. 자, 가까운 미래에 분데스리가 진출 가능성이 있는 한국 선수가 있다면, 그러니까 뭐 정보가 있으시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예상하는 선수가 있다면 어떤 선수가 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저는 뭐 만약에 현재 선수들로 놓고 본다면 조규성? 저도 예.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조규성 예. 선수. 실제로 왜냐면은 링크가 있었고, 링크도 있었고 실제 마인츠가 오퍼를 했었고 예 했었고. 그것도 이제 구단 입장에서 쓸 수 있는 돈을 다 부었었어요. 근데 조규성이 안 되니까 그거보다 2배 더 많은 금액을 여름 이적료를 땡겨 써가지고 아조르크를 데려왔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마인츠가 이번 여름에 선수 영입을 못하고 도리어 음, 판매만 했어요. 그러면서 조금 안 좋았던 부분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분명히 분데스리가 팀들이 조규성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데다가 무엇보다도 덴마크가 독일과 바로 붙어 옆, 있잖아요. 바로 옆이잖아요. 네. 예. 그래서 미툴란에서 분데스리가로 간 선수들 은근 많아요. 음, 음. 덴마크 리그에서 분데스리가로 간 선수들도 은근 많고요. 네, 그렇기 그렇겠죠. 예, 분데스리가가 가장 그러니까 조규성 선수가 가장 분데스리가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할 수 있죠. 지금 조규성 선수 제가 얼마 전에 덴마크 그 팁스 블라데 기자하고도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 아주 대놓고 리그 베스트 공격수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원 오브 더 베스트라고도 안 하고 디 예. 베스트 공격수였다고 생각을 한다. 지금 현재 조규성이. 그리고 그 기자는 뭐 그 빅리그 이적도 그 소속팀이 절대 막지 않을 거다. 만약 예. 적당한 오퍼가 오면. 그래서 저도 그렇죠. 사실은 조규성 선수가 미추홀단에서 꾸준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덴마크랑 독일은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데다가 예. 서로 정보도 뭐 아무튼 서로 선수가 오가는 경우도 많고 예. 해서 조규성 선수가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고. 그리고 네. 황인범 선수도 음, 상당히 가능성 높죠. 황인범 선수는 대전 시절부터 음, 분데스리가 팀들이 스카우팅하던 선수예요. 음, 그것도 많은 팀들이 황인범 선수를 쫓고 있었고 지난 음, 여름에도 쫓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아는 정보를 얘기를 음, 드리자면요. 음, 루빈 카잔에서 이제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을 때도 독일 팀들이 영입을 하려고 했어요. 황인범을. 음, 그랬는데 영입을 못한 이유가 그때 이제 그 러시아 쪽에 은행이 다 막혔잖아요. 그러면 네, 제3국을 통해서 우회로 지불해야 되는데 이게 음, 법적으로 걸릴 수 음, 있거든요.
음, 그것 때문에 못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음, 그렇기 그래서 때문에 예. 언제든, 심지어 현재 그 츠베스타 스르베나의 단장이 바로 마르코 마른입니다. 음, 분데스리가 쪽과 친한 독일 음, 선수였죠. 예, 음, 그러다 보니까 황인범 선수도 당장 겨울에도 영입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조규성 선수, 황인범 선수, 이렇게 하고, 네, 저희 구독자분들이 질문한 거를 우리가 간단간단하게 이제 우리 4분 안으로 정리하고, 간단간단하게 이제 나머지 심플한 질문을 할게요. 우리가 토트넘 얘기를 아예 안 할 수는 없는데, 우리 메인은 분데스리가지만, 토트넘 예상 순위 몇이십니까? 이번 시즌 예상 순위. 토트넘 예상 순위요? 아, 이거 좀 쉽지 않은데요. 예, 좀 저는 레인지로 말씀하셔도 돼요. 어, 4위 경쟁. 아, 저도 똑같이 생각 말하려고 했는데, 저한테 물어보시면. 이게 선수 보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회 경쟁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예, 예. 네, 근데 그러니까, 뎁스적인 부분 때문에 음, 우승 경쟁은 힘들다라고 보고요. 예, 네. 4위 경쟁. 그러니까 아니, 4위 뭐, 안에 들려면은 겨울에 영입을 해야 되고, 음, 겨울에 영입이 미진하면은 4위 안에 들기 힘들 것이다. 아니, 사실, 우리가 누가 짠 것처럼 제가 하려고 했던 말을 그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도 딱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예. 그게 가장 합리적인 생각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김 기자님도 똑같이 생각하시고. 이번 저는 시즌, 그리고, 예. 말씀하세요, 저는 말씀하세요. 그리고 4위 경쟁을 하는 상태에서 만약에 음, 설령 4위 이내에 못 들더라도 네, 이번 시즌은 충분히 성공한 시즌이라고 생각하고 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충분히 가능성을 보여줬다라고 생각해요. 사실 궁합이 잘 맞고. 이번 시즌은 토트넘은 리빌딩의 시즌이었거든요. 음, 리빌딩의 시즌이기 때문에 가능성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음, 해요. 이번 네, 네, 시즌은 네, 아직 완성을 향해 만들어가는 과정인 거지 완성된 네. 팀이 아닌 거거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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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그 정도 사실 사회 싸움을 아슬아슬하게 막판까지 이어갈 수만 있어도 네, 저는 성공적인 시즌이다라고 저도요. 생각을 하고요. 이제 보강이 잘 되면 사회도 노려볼 수 있다. 이렇게 그렇죠. 생각합니다. 네. 자, 이제 우리 두 개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승 경쟁은 어렵다고 했을 때 우승 예상팀은 누굽니까? 아스날, 지금 맨시티, 아스날, 리버풀이잖아요, 사실. 예, 그렇죠. 누, 3강이죠. 누가 우승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딱. 와, 이거 진짜 힘들어요. 이번 시즌은, 왜냐면은, 예, 이번 시즌은, 우승 경쟁하는 팀들이 다 하나씩 조금 약점이 있어요. 예, 그렇죠. 이전보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저는 그 지난 시즌에도 아스날이 1위에 계속 달리고 있을 때 저는 맨시티가 우승할 거라고 했어요. 왜냐? 음, 맞대결에서 결국 뒤집힌다라고 음, 봤었거든요. 네. 근데 그 정도로 그가 지난 시즌까지의 맨시티는 약점이 없는 팀이었어요. 음, 그리고 최근에 이런 팀 자체가 조금 없다시피 했었는데 맨시티가 조금 그래 왔었거든요. 예, 예, 예. 근데 이번 시즌은 다 약점들이 하나씩 있어가지고 음, 그 약점이 더 크게 드러나는 팀이 음, 우승을 못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음, 그 약점을 최소화하는 팀이 우승한다라고 보기 때문에 음, 음, 저도 그냥 3강이라고 봐요. 솔직히 말하면 예, 여기서 누가 우승해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 누가 하나를 짓기는 어렵다. 그 세 팀 예. 중에서. 다만 현 시점에서 음, 경기력이 가장 좋은 건 아스널이다. 그렇죠. 예. 그건 현재는 그렇죠.